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월도 다 가네요. 참 세월 빨라요. 뭐 하는 거 없이 우리 참. 이제 오늘 우리 261페이지. 자, 우리 교재 261페이지 펴세요. 이제 오늘 1교시는 그나마 괜찮은데 2교시, 3교시는 이제 우리 법령 그동안 했던 거 총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이거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또 암기할 게 많다 해가지고 내가 괜히 왔나 보다 하고 도망갈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천천히 암기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암기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암기 비법 통해서 이제 프린트로 다 정리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도망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개사법은 암기할 걸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영어는 암기 과목이라 얘기 안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영어가 암기 과목이잖아요. 단어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암기 과목이라는 얘기 안 해요. 뭐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뭐 이런 거 암기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래. 영어가 제일 암기 과목.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것도 다른 과목은 암기할 게 더 많아. 민법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암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암기할 게 엄청 많아요, 민법도. 물론 이제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요. 엄청 많아요, 암기할 거.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 안 해.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암기할 것은 이제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61페이지 이제 우리가 협회. 자, 협회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협회는 이제 뭐냐면, 자, 개공사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단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 또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입법도 이루어지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좀 잘해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모여서 만든 조직인데 보통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답은 이런 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변호사들도 변호사 협회 있고 법무사도 법무사 협회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더 잘해보자 이제 이 측면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협회를 왜 설립하느냐? 자, 설립 목적, 이게 이제 법조문이거든요. 동그라미 1번. 자, 이 법조문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자, 그럼 협회를 우리가 설립을 왜 합니까? 이제 이건데, 자, 이게 이제 자, 법조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협회를 설립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 이게. 협회 설립의 주체. 자, 협회 설립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그런데 이 가로 안에 부칙상 개공사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중개인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협회는 누가 만드냐? 개공사가 만드는데 그 개공사들이 누구냐? 이제 사람. 자, 협회는 이렇게 개공사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협회 설립의 주체다. 그럼 뭐 하려고 만드느냐? 자질 향상. 그러니까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좀 자질을 향상해 보자.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품위 유지해 보자. 좋은 얘기예요. 상당히 품이란 말 많이 나와요, 여기.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그러니까 중개업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야? 우리가 입법 로비도 해야 되고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법안을 새로 만들어 달라. 또 아니면 이 제도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개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랬네. 자, 이게 이제 설립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설립 목적.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협회를 뭐 할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인데. 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설립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협회의 설립은 뭐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뭐다? 재량사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목적.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설립 목적은 어떤 게 있나요? 품위 유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질을 향상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한 제도를 뭐 하겠다?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거죠. 자, 어떻게 암기하냐면 품질 개선 이랍니다. 자, 품질 개선. 자, 우리 교재 261페이지 거기 설립 목적 동그라미 1번이죠. 자, 261페이지 설립 목적의 동그라미 1번. 자, 그래서 협회는 뭐 하려고 만든다? 품질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할
할 수 있다. 그래, 설립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재량이에요, 재량. 그래서 그 밑에 성격에 보면 동그라미 임의 설립주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임의 설립주의.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임의 가입주의. 그럼 협회에 여러분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복수 설립 그랬죠? 지금 협회는 딱 하나만 설립하라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 설립. 그러니까 2개, 3개, 여러 개 설립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2개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고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원래 하나만 있다가 세대한 얘네들이 떨어져 나와서 따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2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협회를 만드는데 조직이나 단체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이건데, 자, 우리 법의 협회는 반드시 법인으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법인으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때 법인으로 한다. 자, 그래서 성격의 동그라미 1번. 자, 성격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거기 법인으로 한다. 거기다 밑줄. 자, 참고로 제가 PPT로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 문구만 밑줄 치면 되면 앞으로. 이 문구만. 자, 그래서 협회는 법인.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때 법인으로 해라.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예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게끔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법인은 법인인데 그러면 우리 협회는 어떤 법인입니까? 하면은 무슨 법인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중개 얘네들이 뭐예요? 협회 설립의 주체. 즉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인? 사단법인. 반대로 이제 재단법인이란 말이 있죠.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법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비영리죠. 이런 거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어떤 법인이냐?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어떤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해보자. 잘해보자. 그래서 비영리 법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협회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협회 설립 절차를 봅니다. 자, 이제 이건 중요합니다. 설립 절차. 자, 협회 설립 절차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62페이지. 자, 그럼 이제 설립 절차는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게 여기에요. 이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각각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라는데, 그럼 정관이 뭐예요? 하면, 자,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꾸려 나가기 위한 일종의 규약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개인 모임 만들어도 개인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회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회칙, 그 역할하는 게 바로 뭐다? 정관. 그래서 법인에서는 이제 정관. 그럼 이 정관을 뭐라고 했냐? 거기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서 발기인 300명 이상 체크. 발기인이란 말이 이제 상법상 용어인데 어떤 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들고 일어선 사람, 일종의 창립 멤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들은 이제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몇 명 모여야 된다? 300명 이상. 그럼 이제 이 300명 이 발기인들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개공사들. 그래서 이제 먼저 300명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관을 만든 다음에 창립 총회를 열어서 이제 그걸 통과시켜야 돼. 자, 그런데 창립 총회 때는 이제 얼마가 모여야 되냐면 600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600명. 이제 숫자가 벌써 더블로 늘어나죠? 자, 숫자가 이렇게 더블로 늘어납니다. 자, 600명 이상. 그런데 이 600명이라는 숫자에서 또 뭐가 있냐? 자, 서울시에서. 자, 서울시에서는 몇 명? 100명 이상.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이 모여라 이랬네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역적 분산을 해라.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숫자 확보하지 말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서울이 가장 규모가 크고 개공사들 숫자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100명.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 도는 각각 20명씩 해가지고. 자, 이 숫자. 자, 이 숫자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이 숫자. 자, 그래서 이 숫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걸 통과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가가 필요한데 뭐냐? 우리가 법인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그럼 허락을 받냐? 국토부 장관.
자, 그래서 인가를 받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허락받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국토부 장관한테 말하자면 인가 형태로 허락을 받습니다. 자, 조심할 것은 인가를 받으면 그럼 다 성립되냐?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설립 등기가 필요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설립 등기. 그러니까 법인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거 잘 봐요. 이거 어디서 해야 된다? 주사무소. 그러니까 주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자, 여기에서 하라.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에다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왜 꼭 서울시에다 둬야 되느냐? 다른 데는 뭐 사람 사는 데 아니냐? 왜 차별하느냐? 이래가지고 삭제. 자, 그러니까 아무 데다 둬도 돼요. 자, 근데 아무 데다 둬도 되는데 이제 어디서 해라? 주사무소 소재지. 뭐든지 그래요. 우리 회사 같은 건 다 우리 본사. 예전에 주사무소, 분사무소에서 우리가 분사무소 뭐 할 때마다 다 어디 찾아가더라? 주사무소. 그러니까 뭐든지 본사 있는데 여기서 합니다, 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주사무소 소재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해야 최종적으로 협회가 뭐예요? 성립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 협회가 뭐 한다? 성립됩니다. 성립. 그러니까 이거 표현 조심하세요. 인가를 받으면 협회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뭐래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절차는 시험에 잘 나와요. 협회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또는 두 문제 나오는데,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머릿속에 딱 순서 딱 집어넣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협회의 조직을 봅니다.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자, 263페이지 봅니다. 자, 협회 조직은 방금 이제 우리가 주사무소란 말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협회 그럼 어디를 가리키냐? 주사무소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냥 보통 우리가 협회 그럼 어디를 가리킨다? 주사무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협회는 이제 주사무소인데, 자, 그 밑에 이제 하부 조직으로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부와 지회는 이제 하부 조직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때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 이제 기역과 니은 있잖아요. 자, 기역, 니은, 내용. 자,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 나와요. 자, 이거 잘 봐놔야 돼. 하부 조직으로 우리가 지부라는 게 있고 또 지회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보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설치 근거. 그러니까 지부나 지회를 설치하는 그 근거 어디에 있다? 정관이에요.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된 적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라 정관.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협회 자체적으로 설치 근거를 둔다 이런 정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또 이것도 뭐예요? 둘 수 있답니다. 둔다 또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량입니다. 자, 그래서 둘 수 있다. 꼭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할 때 어디다 설치하는지. 자, 지부 같은 경우는요. 특광도에 설치하네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에. 그리고 지회는 어디에다? 시, 군, 구에다. 그러니까 지부가 좀 상급 조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부와 지회. 자, 그러면 특광도에다 설치하니까 특광도지사한테 신고해라. 이제 줄여서 이걸 우리가 시도지사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고입니다. 설치, 신고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 지회도 마찬가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하느냐? 특광도에다 설치하니까 시도지사고 시군구에다 설치하니까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관할청 거기에다가 신고는 하시오 이 말이. 자, 설치관할청에 신고한다 이러면 돼요. 자, 이것도 조심할 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장난쳐서 나와요.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관할청에 신고한다. 설치관할청.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협회 의결기관이라고 있잖아요. 자, 우리 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총회란 말 나오잖아요. 자, 총회를 둬야 되냐 이런 규정은 없는데 원래 법인을 설치하려면 자, 우리 민법에 따라 이제 이렇게 법인 설치할 때 반드시 총회는 두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필수 의결기관으로.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무슨 법을 따른다? 민법. 민법이 이제 그 법인 조직과 관련된 거기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총회는 둔다 안 둔다? 반드시 둬야 돼요. 그래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인데, 자, 이렇게 총회에서 그 동그라미 2번 여기 체크하세요. 총회. 자, 총회에서 뭔가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체크하세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이 아까 인가권자잖아요. 국장이 인가를 했으니까 감독도 누가 해요?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감독기관한테 이걸 뭐 해라? 보고해라. 그래서 이제 감독기관이 총회 움직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러면 이제 협회, 자, 업무에 대해서 이제. 자, 이제 협회 업무입니다. 자, 협회 업무는 거기 보니까 이제 크게 고유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수탁 업무가 있죠. 자, 고유 업무란 말은 뭐냐?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자, 그래서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거기 박스 안에 보면 총 7개 항목이 있잖아요.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보면 이제 수탁 업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위탁을 받았다, 받을 숫자 써서 수탁 업무 그러는데,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고유 업무는 7가지 축이 있는데, 수탁 업무는 보니까 2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만일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 이렇게 섞어놓고, 다음 중 협회 업무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고유 업무 4개, 수탁 업무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답은 수탁 업무 고르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수탁 업무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알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 2개만 체크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뭐예요? 고유 업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 없어. 자, 우리가 수탁 업무 2개. 그게 뭐냐? 실무 교육 등 그런데 우리는 실무 교육이 아니라 뭐 교육 업무 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탁 업무라고 했을 때는 교육 업무가 뭐예요? 우리 실무 교육도 있고요, 직무 교육도 있고요, 연수 교육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이런 교육 업무 다 위탁받아서 합니다. 실은 협회가. 자, 그리고 시험 시행 업무.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시험 시행 기관 장애.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하는데 어디다 해요? 공기업에다 하고, 그리고 준정부기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협회에다도 위탁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위탁한 적은 없다. 어쨌든 시험 시행 업무도 우리가 위탁받아 여기 할 수 있다 없다? 있긴 해요. 아직은 위탁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떠올리면 나올 거예요.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자, 여기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탁 업무 2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 자,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고유 업무 박스를 보면 그 고유 업무 중에서도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아니, 동그라미 5번이죠, 5번. 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이제 협회가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정보망이에요, 정보망. 우리 지난해 배운 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협회가 바로 이 정보망을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협회가 정보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정보 제공 업무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이 지문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냥 오지선다 지문으로. 그래서 협회가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보망 이름이 뭐라고요? 한방 그랬잖아. 한방. 직방 다방이 아니라 뭐다? 한방.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실은 중요해요. 6번. 6번이 뭐예요? 공제사업. 자, 6번이 공제사업인데 거기 밑줄 하세요.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자, 비영리 사업 밑줄. 그 다음,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밑줄. 자, 그러니까 고유 업무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2개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정보 제공하는 업무, 그 다음에 공제사업. 근데 이제 실은 이게 중요해요, 공제사업.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자, 그런데 공제사업은 뭐다? 비영리 사업. 회원 간의 뭐다? 상호 부조를 목적. 예전에 시험 이렇게 나온 적 있어.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공제사업은 개모임 아니에요.
자, 우리 공제사업 어디서 들었냐? 보증 설정할 때 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중개를 하다가 사고를 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랬을 때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보증 설정 제도였잖아요. 자, 그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든가 공제에 가입하든가 공탁하든가 셋 중에 하나 하랴. 기억나나요? 이때 공제에 가입하는데 그 공제가 바로 이거예요.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협회. 그러면 이제 자, 공제 같은 경우 우리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중에 사고 치면 니네가 대신 좀 갚아줘. 그리고 우리가 공제료 이걸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공사가 여기 가입하거든요. 협회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들이 1년에 공제료, 자, 이 돈을 내. 그럼 회원들이 내는 걸 모으면 꽤 되겠죠? 한 100억 단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목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 친 누가 개공사들이 있으면 그 돈에서 이렇게 손해배상 대신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일종의 십시일반처럼. 그거 하려고 만든 게 바로 공제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협회가 이제 이 공제사업은요. 자, 공제료, 이 돈을 뭐 받는 거잖아요. 이거 받아서 지네가 챙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리가 아니라 뭐다? 비영리예요. 그래서 누가 사고 친 개공사에서는 그걸로 대신 갚아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상호, 부조.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우리.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내는 걸 우리가 부조금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어려운 일 닥친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주는 거 부조금 하듯이. 이게 이제 상호, 부조, 그 얘기. 자, 그래서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이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 얘기.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공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협회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면 다 거의 10년 넘게 다 공제사업 파트 여기서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자, 협회는 공제사업.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제사업도 우리 교재 이제 보면 너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그 법조문에 이런 내용을 다 이제 기본서라 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공제사업 내용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만 어때요? 딱 체크하자 이 말이에요. 자, 포인트 위주로만 체크합시다. 자, 먼저 공제사업 의의입니다. 자, 공제사업은 개공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사고 쳤을 때 대신 손해배상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꼭 해야 되느냐? 이것도 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자, 265페이지 맨 위에 기억.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했잖아요. 공제사업은 뭐라고요? 비영리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공개로 받아서 자기네가 먹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업범위. 그럼 이제 공제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나요?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거기 이제 사업범위는 이제 그 박스 안에 기억, 니은 그랬네요.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로부터 공제료 받아가지고 이걸로 기금을 조성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고 치면 대신 갚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공제금 지급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대 업무. 한마디로 뭐예요? 경비. 공제사업 하려면 이제 또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어때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죠. 사무실 운영비, 경비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이 돈으로 쓰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사업 범위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이제 맨 밑에 그럼 이제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제 규정을 만들어야 돼. 자,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런데 이제 전국에 있는 개공사들로부터 자, 공제료 이제 이렇게 받는 거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운영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동안 너무나 방만하게 경영을 했어. 협회가 이 돈을 걷어다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는데 돈이 없어. 자, 1년 단위로 보통 공제료가 10몇만 원 돼요. 자,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전국의 개공사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해마다 10만 원씩 내요. 10만 명이 10만 원이면 얼마냐? 100억. 그러면 해마다 100억이 쌓여.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 그러잖아요. 이 돈을 먹는 게 아니라 경비로 좀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사고 친 사람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우리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받아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없어질 돈은 아닌데 해마다 100억씩 쌓이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대. 어디로 간지 모르게 돈이 없어. 제가 협회 부회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공제로 이거 어디다 쓰냐? 그 많은 돈 어떻게 하냐? 제가 물어봤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대요. 오, 그 악리라고. 돈 없다고 막 바로 손살이 치대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최근에 그때 협회 간부 임원들이 막 횡령하고 뭐하고 막 복잡했을 때. 좀 그랬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오해받는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나 막 좀 그렇게 반응하더라고. 아, 아니다, 돈 없다. 아니, 그 많은 돈을 건데 왜 돈이 없냐고. 없대. 왜 없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손해배상 대신 해주잖아요. 그럼 개공사들이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태반이래.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가 안 돼. 그럼 그렇게 사고 많이 치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사고 많이 치네. 그러니까 이제 회수가 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돼, 이게. 그런데 그래도 해마다 내는데 안 그러냐? 해마다 그렇게 사고 친대.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실은 없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다 써요. 왜냐하면 협회가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제 사업을 위한 경비만 쓰는 게 아니라 협회 운영하기엔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며 각종 이런 거 엄청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이걸로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그 이후로 이렇게 신설됐어요. 좀 니네들 그렇게 운영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공제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해라?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운영할 게 아니라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65페이지 맨 밑에 265 맨 밑에 거기 공제 규정은 둘째 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뭐 해라? 승인받아라. 거기 밑줄. 승인받아라. 밑줄.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자, 이제 공제 사업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어요. 거기 박스에 보면 뭐 이것저것 있는데, 자, 읽어보시고 거기 A, B, C에서 C만 체크하세요. C.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그랬죠? 자, C번 거기 체크. 자, 그러니까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고 칠지 모르니까 즉각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될 이거 책임 준비금인데 이 돈마저 막 그냥 다른 데다 엉뚱한 데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축의 도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공제 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자, 이거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 100분의 10. 그러니까 10% 이상. 자, 무엇의 10%? 공제료 수입액. 공제.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자, 물론 이제 10%는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에. 자, 예전에 총 수입액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총 수입액. 그럼 협회가 수입이 들어온 데가 뭐가 있냐? 회비도 있고, 맨 처음 가입비도 있고, 또 우리 교육, 실무계 연수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얼마 안 되죠. 자, 어쨌든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은 비축의 도라 이 말. 그 다음, 회계 처리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독립회계관리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거기 밑줄 하세요. 협회는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은 공제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쓴다든가 별도로 회계 처리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줄 하세요. 둘째 줄. 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 준비금마저 써야 될 상황. 자,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니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한테 뭐 해라? 승인받아라 이 말이에요. 승인받아라. 네.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이것은 감독하겠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못 쓰게. 함부로 못 쓰게. 자, 그리고 이제 거기 6번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이제 재무 건정성 유지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이너스 내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고 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 다 써버리고 야, 돈 없다. 손해배상 해줄 거 없다. 이렇게 나오면 보증 설정 제도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세한 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그다음 운영 실적 공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공제로 거둔 것은 얼마고, 누가 사고 쳐서 대신 손해배상하는 건 얼마고, 구상권 행사에서 받아낸 건 어떻게 됐고, 아니면 떼먹고 도망가니까 손실 처리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실적에 대해서 공시 알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왼쪽 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있죠? 자, 동그라미 5번 거기 체크하세요. 자,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이거 체크. 자,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됩니다. 자,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그 다음, 어디다 공시해야 되나요? 어디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다 공시합니다. 자, 여기. 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이니까. 그리고 이제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라 이겠어요. 뭐 게시하는 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공시하는 게 중요해. 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다 공시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라고 한 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협회가 뭔가 하라는 거 안 했다. 그럼 무조건 다 500만 원 과태료 얻어맞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시하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제 사업을 똑바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제 감독을 합니다. 자, 감독. 자, 그래서 먼저 공제 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인데 첫 번째 개선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오른쪽 267페이지. 자, 거기 동그라미 7번. 개선 명령. 자, 누가? 국장이 협회가 이제 공제 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조치를 명하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개선 명령.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개선 명령 할 수 있는 게 이제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자산 예탁 기관에 이런 걸 변경해라. 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2번이나 출제됐어요. 자, 개선 명령 할 수 있는 항목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이렇게 총 몇 가지, 이거 5가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제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돈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악화되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건 뭐 해라? 고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변경해라. 그 다음에 뭐 변경 이런 건 이제 개선 명령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호 이런 거 중요하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같은 데가 대출해 줬는데 그 대출 받은 사람이 막 부도가 나서 망해버리면 은행은 채권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일종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 이런 거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하는 것들이 주로 개선 명령 대상이다. 이건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개선 명령을 누가 한다고요? 이거? 네, 국장이 한다는 거 이것만 좀. 감독기관이 국장이 다 한다 이러면 돼. 자, 그 다음. 자, 페이지 넘깁니다. 또 이제 동그라미 8번입니다. 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똑바로 안 하네? 그러면 이런 임원에 대해서 징계 또는 해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이들이 사고 친 거 있잖아요.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시정명령 내릴 수 있어요. 자, 이걸 누가 한다고요? 또 국토부 장관. 자, 그래서 협회 임원이 똑바로 못한다 그러면 자, 징계, 해임. 자, 이거 요구할 수 있고요. 이들이 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 한다? 시정명령. 고쳐라 하고 시정명령 내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누가 한다고요? 국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제 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입니다.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 9번에. 그럼 이제 얘네들이 회원으로부터 자, 공제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문제가 얽히니까 금감원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금감원장이 우리 시중 은행권에 대한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전문가니까 야, 네가 전문가로서 이것 좀 감독 좀 잘 해봐. 한번 조사 검사 좀 해줘봐. 이렇게 이제 국장이 부탁을 하면 얘네가 조사 검사 할 수 있다. 자기가 필요에 따라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 검사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이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감독하겠다는 얘기. 자, 철저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방만하게 이제 운영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이제 269페이지 운영위원회. 자, 공제사업 운영.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렇게 철저히 감독을 해도 엉망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게끔. 자, 이게 이제 도입된 지 이것이 좀 최근에 얼마 안 됐는데, 자, 여기서 시험 낼 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정리된 걸 다 하나하나 체크합시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심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 동그라미. 협회 운영회를 둔다 그랬죠. 둔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운영회는 어디다 설치해? 협회에다 설치하는데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둔다니까 필수 조직으로. 그 다음에 심의도 하고 뭐 또 하더라? 감독도 하더라 이거. 자, 심의기관, 감독기관입니다.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 조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자, 동그라미. 각 분야 전문가들 중에 뽑아서 총 몇 명으로? 19명. 자, 19명이네. 자, 숫자 체크해야 돼. 19명이네. 자, 그래서 이제 성별 고려하여 이제 합니다. 성별 고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볼 필요 없고, 자, 페이지 당깁니다. 자, 그래서 270페이지 보시면 거기 첫째 줄에서 성별 고려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자, 이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경우 이 3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이 말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밑에 이제 박스에 보시면,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위원으로 이제 임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구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협회 측 인사가, 그러니까 협회 회장이나 임원이 추천해서 여기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협회 측 인사는 전체 3분의 1 미만. 그러니까 이 19명 숫자에 협회 측 인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협회 측 인사가 너무 많이 있으면 지네들 끼리끼리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3분의 1 미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외부 인사를 더 많이 영입해라 이거예요. 니네 측근들 더 많이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라. 그 다음 자, 이제 그 박스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 박스를 내려오면 이제 먼저 동그라미 자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러니까 이 19명 위원 중에서 이제 지네들끼리 투표해서 뽑는다 그 말이에요. 투표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이 위원 임기가 몇 년? 2년. 그리고 연임은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한 번에 하나 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궐위원은 자녀 기간. 이건 항상 똑같죠? 우리가 보궐 선거하면 그 사람은 자녀 기간, 임기만 채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끝부분. 위원장이 없어요. 그럼 누가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당연한 얘기죠.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간사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 자, 6번, 7번 있는데, 이제 위원장이 공개 직원 중에서 이제 임명을 해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의록도 작성하고, 보호하고 이제 이런 사람. 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의결. 자, 뭐든지 의결은 똑같아요. 제적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과반수 찬성.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국회도 똑같아요. 제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이런 식으로. 자, 다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필요상.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이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위원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어떤 조직이나 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자, 이 내용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다 정리해서 줘요. 이거 도표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보기 편하잖아요. 책에 그렇게 막 밑줄 치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거 다 만들어 줘요. 일단 책에다 밑줄만 쳐놓으세요. 공부한 흔적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서 검사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 줄 거니까 이 책은 버려도 돼.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니지. 자, 그럼 이제 지도 감독 봅시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272페이지. 자, 그럼 이제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구? 국토부 장관 거기 밑줄 하세요. 거기 둘째 줄 밑줄 하세요. 협회 지부 지휘를 다 한다. 여기. 그러니까 감독은 누가 하느냐? 국장이잖아요.
그런데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협회 아까 지부나 지회를 다 포함해서 누가? 국장. 자, 이거 조심하세요.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회는 시군구청장이 감독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근데 신고를 거기다 할 뿐이지 감독은 다 누가 한다? 다 국장이에요. 거기 다 감독은 국장. 그러니까 협회 하면 무조건 다 뭐다? 국장 이러면 돼. 협회 하면 무조건 국장. 자, 구체적으로 이제 감독 어떻게 해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야, 자료 보고 좀 해봐. 제출 좀 해봐. 이렇게 명령하는 거. 이걸 행정명령이라고 그러고 직접 이제 소속 공무원,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이제 이 사무소 출입해서 장부나 서류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이걸 이제 행정조사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 이 말만 알면 돼. 자, 감독을 누가 하더라? 국장. 자, 이 말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이제 중간중간에 나와 있던 건데, 자, 중간중간 나와 있던 건 뭐냐? 자, 협회가 잘못했으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이렇게 과태료밖에 없어요. 자, 협회가 얻어맞는 제재는 뭐밖에 없다? 과태료. 과태료인데 이거예요. 아까 공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라고 그랬잖아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몇 개월이네? 3개월이네. 그거 안 했을 때. 자, 이렇게 공시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이거 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협회가 또 개선 명령 내린다고 그랬죠? 야, 이거 똑바로 좀 해. 하고 고쳐. 개자가 고칠 개자. 근데 말 안 듣고 개겠어. 또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 내렸잖아요. 이것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이것도 500만 원. 자, 그럼 말 안 들으면 다 500만 원. 그 다음 조사 검사. 아까 금감원장한테 부탁해서 야, 니네가 전문가니까 조사 좀 해봐. 근데 또 개기고 말 안 들어. 자, 이런 조사 검사에 대해서 말 안 들었다. 그 다음 방금 전에 우리 감독. 야, 자료 제출해봐. 보고 좀 해봐. 했는데 말 안 듣고 개겼어. 자, 그럼 다 뭐다? 500만 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했어요. 공개 감시조. 이거 순서를 바꿔서 공개 감시조. 자, 협회에 대한 공개 감시를 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 500 이러면. 자, 공개 감시조. 자, 공개 감시조. 그러면 협회는 무조건 500. 저 뒤에 또 나와요. 오늘 이것도 할 거야, 우리가.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협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8장 보칙으로 갑니다. 자, 보칙인데 278페이지, 그 업무 위탁은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280페이지로 갑니다. 280페이지, 자, 포상금 봅니다. 자, 280페이지, 자, 포상금. 자, 포상금도 한 문제짜리. 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걸 일일이 다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 고발해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단속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포상금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자, 이런 포상금 제도 간단해요. 내용 얼마 안 돼. 자, 그럼 먼저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자, 거기 양가로 위반의 신고 고발 대상 그랬죠? 자, 양가로 위반의 신고 고발 대상에서 맨 앞에 첫째 줄 등록 관청은 그랬죠? 자, 거기다 체크. 등록 관청은 거기다 체크. 양가로 2번의 첫째 줄 등록 관청은. 그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또 밑줄 등록 관청, 수사기관, 그리고 둘째 줄 쭉 가서 신고센터 밑줄. 자, 그러니까 등록 관청, 수사기관, 신고센터 밑줄 해가지고 신고 고발 어디다요? 여기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신고 고발은 등록 관청에도 되고 수사기관은 이제 경찰서 같은데. 그리고 신고센터.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 사람 하는 데잖아요. 자, 여기다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 지금 누가 준다고요? 등록관청. 맨 앞에 등록관청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입니다. 자, 우리가 신고 고발은 자, 여기다 하는데 포상금은 다 어디서만 준다? 등록관청에서 줘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고센터에 됐으니까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달라. 수사기관에서 포상금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포상금은 등록관청 찾아가야지.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그 밑에 박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해. 시험은 이게 나와, 이게.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고 고발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거기 1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그 끝에다 쓰세요.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자,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
그래가지고 무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부자. 그 다음, 등록증이나 자격증, 이것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둘 다다 신고고발 대상자입니다. 증 가지고. 그 다음에 4번, 개공사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한 자. 이것도 기억날 거예요. 개공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표시 광고한 자. 광자. 그리고 5번, 6번 묶으세요. 5번, 6번은 둘 다 뭐예요? 거래 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자, 5번, 6번 묶어가지고 거래 질서 교란행위. 자, 그래가지고 거기 6번에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써있죠, 있죠? 그래서 거래 질서 교란행위의 교자. 자,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면 돼요. 무부증 광교. 이거 시험에 나와요. 올해도 나올 거예요. 무부증 광교. 자, 이 사람만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 여기다 섞어가지고 박스 처리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부증 광교. 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만 대상자다. 무부증 광교.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예요? 건당 50입니다. 자, 한 사람 신고 고발했을 때 얼마? 50. 그런데 여러분이 한 달에 막 10명, 20명 너무 많이 있어. 그럼 구청에서 예산 없다.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면 안 돼. 왜? 그래서 국가에서 100분의 50이네. 50% 범위 내에서 보조해 줍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산 없다고 이것밖에 못 주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다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지급 조건. 자, 이제 지급 조건을 보면요. 자, 당연히 이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지. 이미 발각돼서 조사 들어가면 신고 고발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거기 셋째 줄 끝부분. 셋째 줄 끝부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뭐 한다? 지급한다. 자, 여기 이 말이 중요해. 자, 공소제기, 그 다음에 기소유예인데, 공소제기란 말은 뭐냐? 이 사람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재판을 받아 처벌 좀 해주세요 하고 검사가 재판에 회부 넘기는 거, 이걸 공소제기라고. 처벌받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상금 줘. 그 다음에 기소유예는 뭐냐? 자, 공소제기를 줄여서 이걸 기소라고 그래, 기소. 그런데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유예한단 말은,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의 관계, 또 범행의 동기, 결과 이런 걸 참작해서 그냥 두 번 다시 범죄 저지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검사가 일종의 훈방 조치하듯이 그냥 풀어주는 걸 말해요. 굳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너 다음부터 절대 이러지 마. 그러니까 혐의는 인정돼. 혐의는 인정되는데 굳이 처벌 안 하고 봐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풀어주는 걸 갖다 기소유예. 그런데 기소할 수 있는 것을 뭐에 풀어준 거니까 혐의는 있다 없다? 있으니까 신고 고발한 사람 포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 말은 혐의가 인정됐을 때 포상금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자, 공소제기를 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으면 이제 또 무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유죄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죄가 그런다죠. 무죄 받았으면 포상금 줘야 안 줘요? 이때도 줍니다. 이거 줘야 돼요. 무죄 받아도. 왜? 공소제기만 해도 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죄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럼 이 사람 이거 신고해가지고 그 포상금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은. 근데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리면 이 사람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공소제기만 해도 뭐 한다? 포상금 준다. 포상금 준다. 자, 그래서 공소제기만 해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건데. 자, 우리가 포상금 달라고 아까 어디 찾아가야 된다고요? 등록관청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상금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해야 돼요? 등록관청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기억번. 등록관청에다 이제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페이지 남기세요. 거기 안 봐도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입니다. 자, 282페이지.
자,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자, 이렇게 이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으면 일단 신청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했나 확인해 봐야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사기관 처분 내용을 조회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공소제기 기소유예 했는지 확인한다 이거. 그렇게 해서 공소제기 기소유예 했다는 게 확인이 되네? 그러면 이제 보상금 지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에요. 자,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줍니다. 자, 저 조심하세요. 신청일로부터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그리고 확인이 되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1개월. 그럼 왜 1개월이냐? 이 사람한테는 이게 월급이다. 월급이니까 뭐다? 1개월. 자, 그러니까 공소 제기만 해도 주지 무죄 판결 받을 때 한참 걸리면 월급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기억하시오. 자, 근데 이제 수인이 신고 고발한 경우 그랬네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자, 공동으로 이렇게 신고했을 때 공동. 그러니까 뭐냐면 자, A와 B가 자, 공동으로 자, 하나의 사건 C. 그럼 이제 건수는 한 명이니까 이제 보상금 50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균등 배분. 분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면 합의된 대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나 30만 원, 이 사람 20만 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합의해 와야 돼. 여기 와서 싸우지 말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그래서 혹시 이러면 미리 합의해서 와라 이 말이에요. 미리 합의해서 와라.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됐네요. 자, 공동신고 아니야.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A, B가 C를 각각 그래서 이렇게 2건이 접수. 근데 대상자는 한 명이야. 그럼 건수는 한 명이니까 그럼 이때는 이 50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최초. 자, 최초. 먼저 한 사람 줍니다. 그러니까 구분 잘 하세요. 공동으로 했느냐, 각각 따로따로 했느냐. 공동으로 했을 때가 분바에, 각각 따로따로 했을 때는 뭐다? 최초. 먼저 한 사람만 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다리면 안 돼. 먼저. 자, 그래서 보상금. 자, 얼마 안 돼요, 내용. 자, 그런데 확실히 이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넘겨서. 자, 284페이지 이제 거기 수수료 봅니다. 자, 284. 거기 박스 안에 내용만 보세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자, 실은 이거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자,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우리가 행정청 찾아갈 때 우리 수수료 납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자,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자, 거기 총 6개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6개. 이거 순서들 1번, 2번 묶고 3번, 4번 묶고 5번, 6번 이렇게 묶으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자, 1번, 2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겁니다. 시험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3번, 4번 이제 등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5번, 6번이 분사무소와 관련된 거. 자, 분사무소와 관련된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자격시험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 내요, 안 내요, 우리? 응시 수수료 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격증 분실했을 때 재발급하도록 우리가 시도지사 찾아가죠. 이때 또 공짜가 아니라 재발급 수수료 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어딜까요? 여기다 쓰세요. 어딜까요? 시도조례. 자, 이거 시도조례입니다. 자, 1번, 2번은 시도조례예요. 그 다음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우리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내요. 이때 뭐예요? 우리 시군구. 또 등록증 재기여부도 뭐예요? 시군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주사무소 찾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신고확인서 재발급도 주사무소 찾아가야 돼요. 그럼 주사무소 시군구청장 찾아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두 개. 이거 두 개 이렇게 묶으면 이것은 다 시군구조례입니다. 자, 1번, 2번은 시도조례고
3, 4, 5, 6은 시군구조랍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뭐냐면 우리가 자격증과 관련된 거고, 자, 3번, 4번은 뭐예요? 등록증하고 관련된 거. 5번, 6번은 분사무소죠. 분사무소 뭐예요? 신고, 확인서. 이제 옛날에는 이거 신고 필증 그랬어요. 옛날에는 신고 필증 그랬는데 지금 신고 확인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우리가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 뭐예요? 그러면 그냥 증증증 이러면 돼. 증증증. 신고 필증 이렇게 해가지고. 증증증 이때만 수수료 내고 다른 경우는 없다 이러면 끝나. 간단해.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내야 되고 안 내도 되는 경우 하면 뭐만 떠오르면 된다? 증증증. 증과 관련된 거. 자, 자격증, 등록증, 신고 필증 이렇게. 증증증 이러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수료.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과 벌칙입니다.